안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옷 원피스를 박나래 씨가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하라고 하셔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50분 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1시간씩을 제가 가지고 오면 몇 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가장 실질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성 터치는 제가 워낙 잘 못하는 어려움이고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자, 5일의 법칙이라는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동지 동남아들에게. 여러분 동남아 뭔지 아시죠? 네. 이제 다들 아시네요. 저도 동남아였어요. 동남아 뭔지 모르시는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실래요? 그 태국 이런 동남아 말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랬고 저도 동네 진짜 남아도는 아줌마였고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동남아들의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네,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는 없어요. 남자 배우 빼고는 그런 대화를 하고 집에 오면 뭔가 더 허전하고 힘이 빠지는데 그냥 그 시간이 재밌어요. 재밌고 하루를 때우기에 급급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저도 유사나를 만나고 똑같은 시간은 친구들과 만나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학은 어때요? 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브런치를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성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이랑 제가 성형을 하지 않았고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은데 단지 제가 유사나를 만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고 어떻게 제가 루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제가 이제 유사나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남편이 되게 착해요.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안 벌어도 큰 소리 치고 살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항상 당당했거든요. 저 원래 그래요. 가진 거 없이 당당한 여자.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너무 이 사업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유산균은 너무 먹이고 싶대요. 애기 거.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남편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대요. 여러분 유산균 얼마죠? 34,000원. 내 아이한테 쓰는 한 달에 6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도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다가 병이 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저는 그런 동남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자막 보시면 돼요. 이 남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네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동영상.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 남편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네? 그래요? 남편분들은 어때요? 이 남편 너무한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자기는 브랜드고 브랜드 신발, 슬리퍼까지 브랜드를 신는데 부인이 임신했다고 인국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랬더니 5,000원 주고 여태 선물 한번 해본 적 없고 애를 지금 넷째를 임신했대요. 네, 넷째에서 빵 터졌네요. 그런데 자기는 5,000원을 사든 3,000원을 꼬박꼬박 자기가 지출한 거를 남편한테 보고를 해야 된대요. 네네네. 어때요 이런 남편들? 강석구 리더님?
여기 안신영 기도님이 안 계신, 안 계신 어디가 됐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뭐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시각을 다르게 봤어요. 이게 과연 남편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네. 왜 자기가 벌어서 아이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꼭 남편한테 타서 써야 될까요, 우리는? 애가 많아서? 그럼 그렇게 많이 나? 왜 이렇게 많이 나? 뭘 믿고 그쵸? 저는 사실 이거 동영상이게 전 안녕하세요 잘 안 보는데 네이버에 짤이 떴길래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엄마들을 유산균 하나에도 벌벌 떠는 엄마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낯설진 않은 내용이고 남편이 너무한 사람이긴 하지만 부인도 정말 그에 못 맞춰서 본인이 좀 버는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리크루팅 하신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누굴까요? 주부예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애엄마들이고 싱글은 저를 리크루팅한 스폰서님밖에 없어요. 다 결혼을 했고 다들 본인이 이제 가정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동남아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동남아들이 생활에 젖어 있고 구박도요 받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매 맞는 부인도요 맞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슬픈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서 그걸 견디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이거를 깨치고 나올 용기가 없어요. 그냥 그곳의 현실에 되게 안주하고 있는 주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벌어서 건강만큼은 본인이 폐비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권해드리고 먹는 거라도 벌어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주부들이기 때문에 먹을 때는 결단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부로 오랫동안 사신 분들 있잖아요. 있는 것에서 익숙한 곳에서 여기 남편의 테두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완전 전업주부만 하다가 유산화를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어떠셨어요? 그냥 너무 쉬웠어요, 결심하는 거? 그러니까 또 여기 앉아있지. 근데 제 파트너들이나 보면 그게 어려운가 봐요. 집에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지내다가 뭔가 옷차림부터 바꾸고 화장하고 나와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고 본인이 뭘 한다는 자기 자신을 잊고 살던 엄마들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들의 강점, 약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강점은 뭘까요? 네, 처녀 때보다 친화력이 어때요? 좋죠. 옛날에는 말도 안 걸었잖아. 버스 정류장에서 누가 옆에 있더니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요즘엔 어머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애기는 몇 살이에요? 이런 얘기 좀 걸게 되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녀 때는 굉장히 도도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자꾸 입이 막 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심심해. 그렇게 뭔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줌마들한테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은 뭘까요? 아이가 있어서 시간 관리가 안 돼요. 모든 스케줄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 아이가 아프면 하던 게 모든 게 올스톱되고 저는 이제 엄마들이랑 만나다 보면 이렇게 약속을 잡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미안해 오늘 아기가 아파서 못 만나겠어. 어제 밤새 열이 났어? 기침을 해? 오늘 어린이집 안 간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줌마이기 때문에 있는 기회는 뭘까요? 유산화에 있어서 아이가 있어서 새로운 인맥 형성이 되게 용이하죠. 여러분 옛날에 아기 없을 때 놀이터에서 친구 사귀는 거 내가 6살도 아니고 상상해 가셨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서코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저희 서코 동기들도 보면 놀이터에 가서 그렇게 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게 되게 용이해요. 조리원 동기도 만날 수 있고, 문화센터 동기도 만날 수 있고, 놀이터 동기도 만날 수 있고, 엄마들, 학부형들 만날 수 있고, 정말 기회가 있는데, 나의 유산화 사업을 하는데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근데 그 변수가 사실은 시댁 문제도 많고요. 제사도 있고, 뭐 어머니 아버님 생신도 챙겨야 되고,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없는데. 네. 그리고 아이와 남편, 시댁으로 인해서 변수가 많죠.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강점은 가지고 있고 약점과 위협이 되는 거는 없애야 내가 유산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월간, 년간이라고 잘못 썼네요. 1년, 2년 하는 그건데 제가 잘못 썼어요. 연간 스케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케줄은 내가 세우는 거죠. 네. 그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안 지켜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내가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위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파트너가 그래요. 유산화를 하고 부업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하루를 유산화 하루라도 미팅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무시를 하는 거죠. 어딜 가냐고, 뭐 하냐고,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요일 하루만큼은 아이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네가 1년이고 2년이고 이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유산화 미팅을 간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이날만큼은 내가 유산화의 미팅의 시간을 빼놨다고 내가 내 자신한테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가족들이 나의 결단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첫 달에는 저러다 말겠지. 1년을 그게 2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나의 남편이 우리 아이가 금요일날은 우리 엄마 유산하는 날이잖아.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목요일날 우리 엄마 회사가는 날이거든. 저희 보현이는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엄마 10시인데 카톡 미팅 하네? 저까지 물어봐요. 8살이거든요.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내가 반드시 아무도 터치하지 않지만 내가 거기서 의지를 잡고 그 약속을 지키면 가족들이 저의 시간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의 유산화를 존중해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네, 당연히 결과가 생기겠죠? 스케줄은 3가지가 있어요. 연간, 월간, 주간 스케줄이 있어요. 연간 스케줄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유산화에 있어서는 유산화 달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칼렌더가 연말에 나와요.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선물로 주라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유산화의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워드 라인 날짜, 뭐 리더십 서밋 마감 날짜, 그로스 뭐 이런 날짜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날짜를 뭘 하셔야 돼요? 내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이 날을 내가 승급하는 날로 정하셔야죠. 어워드 나이 10월 며칠 날 마감하는지 알고 계시죠? 10월 26일 마감이에요. 그런 게 내 다이어리에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승급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유산화에 맞춰서 연간 스케줄이 나오는 거고 월간 스케줄, 주간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스케줄을 어떻게 다니 제가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 잡아보셔. 그런 건 아니죠. 잘 잡으라고요? 네, 잘 잡아야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스케줄 어떻게 잡는 거야? 스폰서와 같이 또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연락? 누가 연락이라고 했어요? 정답. 제 파트너인가요? 네,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휴양지에서도 뭐 해요? 연락하고. 이분도 연락하시고 남자분들도 연락을 하고. 스케줄 잡기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연락하는 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스케줄의 출발이에요. 그럼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딱 요 있다, 유산을 할게. 내일부터 누굴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못했다. 그동안 내가 입맛 관리가 너무 안 됐고 애 낳고 키우느라 연락이 다 연락이 두절되었으면 그때부터 뭘 하셔야 돼요?
앉아서 핸드폰 보고 카톡 보고 전화하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미팅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게 스케줄의 첫걸음이에요. 자, 유산화 일 속에 유산화 일은 뭘까요? 과정 속에 쇼더 플랜이라고 제가 했어요. 쇼더 플랜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쇼더 플랜이 잘 되는 앞에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니즈 파악하고 친분을 쌓고 쇼더 플랜을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꼭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별로 친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저희가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 거절을 당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연락을 하고 스케줄을 잡으면서 어떤 미팅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니즈만 파악하는 미팅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미팅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쇼더 플랜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도 안 친해요. 근데 보면 직감적으로 쟤는 사업하면 잘하겠다 이런 애 있으시죠? 아니면 옛날에 3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내 친구인데 걔가 이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뭘 해야 돼요? 친분을 쌓아야 돼요. 3년 만에 전화해서 너 비타민 먹니? 제가 제 파트너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스포너님 왜 이렇게 친구들이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로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연락을 했대. 봤어요. 근데 3년 만에 안녕도 안 해. 너 애들 비타민 먹이니?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걔가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에서 쇼더 플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업 얘기를 하시려면요. 1번 친분이 좋아서 제가 루비 승급시 때 얘기했어요. 저는 강필종 스폰서님이 저한테 전한 게 유산화가 아니라 아메이든 뮤스키든 상관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스폰서님이 전달한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믿었고 내 친구가 절친이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 주부들이 정말 알아보고 사업자처럼 보상 알아보고 회사 가보고 스폰서가 누군지 만나보고 라인 이렇게까지 똑 소리 나게 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전달한 사람과 나의 친분관계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를 따라서 유산화는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니즈 파악과 친분을 쌓으셔야죠. 그래야 내가 쇼더 플랜 할 수 있는 미팅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미팅이 매번 3BC가 끊기지 않고 매번 제품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니즈 파악을 하고 친분을 쌓으면 이 사람한테 반드시 쇼더 플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인간적으로 지내다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1년 후, 2년 뒤에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유산에 관심을 가질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좀 더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권유받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팅의 종류가 뭐냐면 니즈 파악하는 것도 미팅이고요. 만나서 정말 브런치 먹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의미 없는 수다만 떠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파악하려는 의도는 있어야겠죠. 두 번째 친분은 당연히 이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잘하시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쇼더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미팅 과정 가운데. 내가 미팅을 잡을 때 얘랑은 친분을 쌓는 미팅, 얘랑은 니즈 파악하는 미팅, 아 얘는 때가 됐다. 이제 유산화 사업을 소개해봐야겠다. 이런 미팅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야? 고구마. 고구마를 찔러봐야죠. 이 생고구마, 여기 있는 건 생고구마죠. 생고구마를 넣죠. 근데 자꾸 이 생고구마를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니즈 파악도 안 돼, 친분도 없어, 제품도 들어간 적 없는데 바로 유산화 사업 얘기해. 바로 제품 얘기해. 이게 바로 생고구마를 먹으려고 그러면 찌르면 젓가락이 부러질까요? 고구마 들어가나요? 뭐가 더 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고구마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은근한 불에서 계속 친분도 쌓고 안부도 묻고 이 사람이 생고구마네? 딱 냅두고 이따가 1년에 딱 갔으면 또 생고구마일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1년을 공을 들이고 연락하고 계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쌓았을 때는 고구마가 익는 시기가 온다. 그럼 내가 찔렀을 때 푹 들어가는 날이 온다. 우린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쇼더 플랜을 하셔야죠. 그쵸?
우리가 자꾸 사람마다 뭐 고구마도 익는 속도가 틀리겠지만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얘는 절대 안 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도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저는 사업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하고 심정의 변화가 생기면 그럴 때 내가 계속 유산을 하고 있고 내가 친구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자, 이렇게 딱 찔렀는데 꿀이 질질질 흐르는 이런 고구마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을 쓸 수도 있고 2달을 쓸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고구마가 우리의 한 라인을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쇼더 플래너 횟수가 사업의 성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익은 고구마를 찾는 일을 위해서 니즈 파악과 친분 쌓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팅할 때는. 그리고 이거 쓰면 찔러서 나올 수 있게 나의 미팅 스킬도 당연히 늘리셔야겠죠. 자, 그러면 주간 계획을 제가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 한때 되게 석세스 노트 이름이 뭐라고요? 석세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노트를 써야 돼요. 저도 이거를 매년 썼어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되게 열심히 썼더라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아무도 사인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품을 먹지 않았던 달도 있고요. 이거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저의 지금 대충 고정된 스케줄이에요. 저는 월요일 날은 석세스워커를 가서 한 3시에 석세스워커가 끝나요. 그럼 저는 바로 집에 오지 않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서울 나간 김에 누구라도 한 명 만나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처에 사는 친구, 내가 관심 있던 친구,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한 건을 하고 집에 들어와요. 썩고 들으시는 분들 이제 끝나면 아싸 이러고 3시 집에 막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미팅 한 건이라도 하고 들어가시고 미팅 못했다. 김병수 판사 맨날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 명함이라도 뿌리라고. 저는 저녁에는 또 저의 파트너와 미팅이 있어요. 둘 다 주부이다 보니까 시간 맞출 수 있는 날이 남편이 시간 되는 날 저녁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와서 미팅을 해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학교 행사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홈미팅이 있고 RTS를 하니까 요거 끝나니까 또 제가 미팅이 두 번째 미팅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나더라고요. 또 수요일날은 하루 풀로 제가 쓸 수 있는 날이에요. 오전에는 거의 안부를 묻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오랜만에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락을 하고요. 미팅을 이날에도 2건 정도는 잡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저녁에는 또 저희가 돌리는 부업전 미팅이 있고 시스템이 목요일날은 돌아가시길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도 제가 풀로 쓸 수 있는 미팅날이 있어서 이날도 제가 2개 정도는 만들고요. 주말에는 보통 왜 아이들 데리고 있고 그들도 아이들이 있고 우리도 아이가 있고 친분을 쌓고 싶은 가족들 있잖아요. 저는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은 그 집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저는 친분도 쌓고 니즈 파악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빨간 날에는 가족들 데리고 미팅을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저의 한 주간 계획이에요. 그럼 전 한 주일에 미팅을 몇 번 해요? 8번 정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미팅을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8건의 미팅을 하면 한 달에 몇 건의 미팅을 할 수 있어요? 30번. 그러면 우리가 10, 11, 12 동안 저는 100건 정도의 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 중에 2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확률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스폰서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슬럼프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솔직히 있어요. 주간 계획표 좀 갖고 와볼래? 열심히 자기는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는 파트너들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아침에도 일어나서 유산화 생각, 점심에도 일어나서 유산화 생각, 저녁에도 남편하고 유산화 생각, 애들이 엄마 지금 일하잖아. 카톡 보내면서 하루 종일 유산화 일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산화 생각을 하는 게 유산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연락, 쇼더 플랜, 니즈 파악하고 친분 쌓고 나가서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지 출근을 해야 돼. 벌써 점심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 생활 해보신 분 있어요?
고양 리더님 맨날 학교 출근 매일매일 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50만 원, 100만 원을 받으려고도요. 20일을 꼬박 채워서 9시에 칼같이 행사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돈을 안 주... 욕먹어요. 쫓겨나고요. 근데 저희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에 보세요. 시스템에 하나, 둘, 셋, 일주일에 3일을 시스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만 나오고 사업을 안 하고 쇼더 플랜을 안 하고 그럼 그 사람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미팅 횟수를 늘리고요. 사람들을 만나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성공자는요. 스케줄러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전날 술을 먹고 속이 부딪히든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있든 오늘따라 우울해. 날씨가 왜 이러니? 비가 오네?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때요? 내가 나랑 약속을 했잖아요. 이 스케줄을 지키겠다고 주간 계획을 짰잖아요. 저는 어기지 않아요. 저도 나가기 싫은 날 있어요. 아,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고 너무 힘들고 이런 날 있거든요. 그래도 나가야죠. 왜? 고객이랑도 약속했고 나랑도 나와야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내가 깨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했어요? 안 해준다 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주부들은 일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과 타협하지 마세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 이거는 제가 어제 그냥 진짜 내 1년 스케줄이 어땠을까 그냥 한번 이렇게 스케줄을 펼쳐봤어요. 근데 정말 우연히 나왔던 첫 번째 스케줄이었어요. 이날은 제가 보니까 월요일날도 미팅이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목요일은 시스템이니까 없는데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미팅이 덜 잡혔나봐요. 그럼 제가 위에는 뭘 써나요? 여기 화요일날은 이 언니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중에 한 명 화요일날 내가 만나겠구나라고 예비 명단들을 써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팅이 취소했을 때는 나는 누구를 만나야겠구나.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고 누구한테 안부를 물어야 되고 뭐 우측을 가서 몸을 해야 되고 유산에 대한 스케줄이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언제적이야?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2016년 12월이에요. 2016년 12월? 그럼 2년 조금 안 된 거잖아요. 이때 정말 제가 골드였는데 뭔가 진척이 너무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조금 근데 저는 그런 게 막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결과가 겉으로 나오지 않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분 지금 제 산하로 사업을 하고 계신 퓨처 어치버분이시고요. 이분 제가 1년 반 동안 주거랑 친분관계만 쌓았어요. 유산화 유자도 안 꺼내고요. 한 번도 유산화 얘기 안 하고 친분만 쌓았어요. 왜냐면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깜이구나. 근데 친분이 없었어요. 그냥 이분의 남편이랑 저랑 어릴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30년 만에 일산 바닥에서 학병으로 딱 만났는데 그 부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저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는 제가 1년 반 동안 유산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제품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친분만 쌓았어요. 언제까지? 고구마가 찔러서 들어갈 때까지. 근데 지난달에 삼척 더블 프로모션에 사인을 했어요. 대박이죠. 이분도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공사 다 망하고 정말 바쁘고 발이 넓은 제 친구, 만나기도 사업하는 저보다 더 바쁜 제 친구인데요. 관심 없어. 아유 나는 못해 이러다가 이 친구도 진지하게 홈미팅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고 삼척 더블 프로모션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2016년 12월 제 스케줄이었고요. 저는 저 때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저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마침 편차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날이 있는 거고 결과가 안 나오는 날도 사실 있겠죠, 여러분. 매번 결과가 나오면 1년 안에 다이아몬드 왜 못 가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매일매일 스케줄을 썼고 주간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빈틈이 없이 일하려고 시간별로 미팅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서울하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결과가 여러분한테도 있으려면
다이어리를 적어놓지 않으면 결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케줄러의 장점은 뭘까요? 네, 저도 스케줄을 잡지 않은 주에는요, 갑자기 시간이 막 비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일단 아무나 만나게 돼요. 막 스케줄 안 잡았으면 막 시간 된 사람 일단 막 마음이 불안해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퀄리티 있는 친구를 못 만나. 물론 유산화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았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 못 만나고 아무나 막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면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 있다? 저한테 있어요. 이 퀄리티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내 주관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퀄리티를 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날 원해서 만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정말 계획적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또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첫째 키웠을 때도 낮잠 시간까지 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안 자면 내가 미쳐버리는 계획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계획된 삶을 유산화 안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쓰고 이대로 진행하시면 결과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2년을 하고 시스템을 타고 열심히 미팅을 하고 일주일에 8번의 미팅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스폰서님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하겠지만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스케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찾았더니 이게 나왔어요. 두려움. 우리는 한 상황에서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그게 불편함이든 가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신체적 고통이든 사람이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에 내가 맞춰서 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나오려면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미국 컨벤션 가기 전에 내 안에 용기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필요한 게 용기인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연락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업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노트 하나 들고 가서 워치버 플랜을 막 풀었어요. 그분한테. 3년 만에 만나서. 5년인가? 옛날 직장 상사였는데 이 사람은 유산화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유산화하면 대박이고 최초의 남자 다이아몬드고 완전 너무 잘할 거야. 이 사람은 돈의 계산이 빠르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100% 알아듣겠지. 무조건 찾아가서 그때 스폰서님이 저 말렸던 것 같아요. 가서 안부를 묻고 오라는데 스폰서님 전 이 사람이랑요 안부를 물을 사이가 아니고요. 한 번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전화가 와야 돼요. 하고 제가 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유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거절을 거의 안 당하면서 유산을 많이 스폰서님하고 상의하면서 충분히 친분을 쌓고 니즈를 파악하다 보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지 않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카톡 하나 보내려고 해도 내려놓게 되고 뭘 하나 하려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내 삶의 숙제처럼 저 이 사람 없어도 루비 갔고 다이아몬드 가겠지만 그냥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연락할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컨벤션을 갔다가 왔어요. 이게 용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곧 날아오를 수 있는 원더우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미국 컨벤션을 갔다 왔는데 용기가 나지 않은 상태로 마음을 무겁고 3년 동안 숙제처럼 남아있는 이분을 있었는데 제가 여길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누구죠? 멜 로빈스. 저 같이 사진도 제 사진이 좀 아니니까 찍지 말아요. 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이분을 만나고 뭐 이분이 제가 이분한테 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상담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냥 뭔가 이 책도 읽었고 이분하고 사진도 찍고 그분이 그냥 뭔지 모르지만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영어로. 그래서 뭔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한 번 전화를 해봤죠. 안 받아요. 두 번째 전화했더니 미팅이 있어서 바쁘시대요. 그렇구나. 카톡을 마지막으로 며칠 있다 또 보냈어요. 저 거기 갈 일이 있는데 시간 되세요? 그래 와. 그래 알았어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싸 이랬어. 근데 그분 뭐라 그랬을까요 거기다? 근데 너 나한테 와서 유선화 얘기할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죠. 그냥 안부 물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스폰서님들하고 가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걸 할까 물어봤더니 김병수 스폰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방어를 치고 네가 유산화에 대해서 오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네가 네 마이스토리를 풀고 유산화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받아주겠니?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부만 묻고 와. 그냥 팀장님 그땐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안부만 묻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해요? 네. 사인? 무슨 사인이요? 미국 컨벤션 우리가 8월에 갔다 왔으니까 2달밖에 안 됐는데 결과는 그날 갔더니 저한테 자꾸 그래 너 잘 되는 것 같더라. 어디 많이 다니는 거 내가 봤어. 그분이 제가 그때 어치버 플랜 풀었다 그랬잖아요. 니즈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3천만 원씩 버는 한 달에. 근데 제가 200만 원짜리 플랜 나 솔직히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웃겼어. 200만 원 안 벌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부였으니까 200이 컸지만 그분은 사업가니까 그런 거 아니고 니즈파가 안 되면 이런 웃긴 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스폰서 시킨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유산화 U자도 안 꺼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지혈증이 나왔대 얼마 전에 뭐 먹어야 되냐? 막 물어보셔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드시지 마세요? 네. 뭐라 그럴게요? 팀장님 저 영업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아. 근데 어차피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줘봐. 그래서 제가 제품을 넣었어요. 제품을 넣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제품 잘 드세요? 얘기하고 막 소개도 시켜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소개도 막 시켜주시고 지난주에도 갔더니 우리 부인이 또 뭐가 필요하대. 보내줘?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사인을 하면 저는 너무 좋겠죠. 너무 1년 안에 다이아몬드 갈 것 같은데 안 하신다 한들 저는 한이 없어요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고 이런 결과가 있었고 껄끄러운 게 없고 숙제를 해결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쓰고 누구를 만나고 지금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난 사람 있어요? 네네. 이 사람만 잡으면 내가 진짜 한 줄은 그냥 내려갈 텐데. 있어요? 네. 시간 한번 드릴까요? 연락 한번 해보실래요? 그 한 사람한테 정성을 들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보세요. 결과가 당연히 있다. 결과가 있어요. 유산화는 5초의 법칙이 아니고 5일의 법칙만 반복해도 1년 안에 2년 안에 성공한다. 뭐 여러 가지로 슬럼프가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착잡한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요즘 좀 그런 시기인가 봐요. 제 파트너들도 이래저래 힘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이거 제가 김기순 원장님께 들어서 너무 좋아했던 말인데 어제 인터넷을 찾다 또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뛰어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이 막히고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1번 스폰서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힘들 때 바로 달려가서 스폰서님한테 상의하면요 제자리로 금방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굴파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얘기하지 않고 스폰서에서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 영원히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이 좋은 일, 비전 있는 일,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고요. 힘들지 않은 일도 없어요. 돈을 벌려면 다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그만의 고충이 있고요. 유산화를 한 사람들도 고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뭐가 틀려요? 삶이 바뀌고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네,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다 비전 맞죠? 어차피 스트레스 받고 어차피 똑같이 힘들려면 비전 있는 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비전 있는 곳에서 견디신다면 결과가 훨씬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 스폰서님이 제일 잘하는 말, 내가 꿈만 꾸던 일이 내 현실이 됐고 그거를 어느새 내가 누리고 있고, 또 이 누리는 현실이 너무 좋아서 내 파트너들한테, 나눠주고 내 친구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있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힘든 분들 있고 초반에 조금 경제적으로 유산화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도약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이 이 자리에 반드시 있을 줄 알아요. 그분들은 스폰서님과 먼저 상담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스케줄표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기가 안 나는 그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제가 아까 2년 전 다이어리 보여드렸죠? 그렇게 모든 분들이 결과를 이루시는 그날이 와서 정말 승승장구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